안녕하세요. 장프로입니다. 제가 최근 본 글 중에 가장 임팩이 있었던 내용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피고 가겠습니다. 오늘 코인 시장 분위기가 조금 올라온 모습입니다. 요즘에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 달러가 이제 약세로 이어지면서 엔화와 금, 그리고 비트, 코인이 자연스럽게 안전자산처럼 포지셔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시장은 안정적인 자산을 찾게 되는데, 최근에 달러가 이제 힘을 계속 잃고 있으니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이나 금, 엔화 같은 자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즉 달러가 지금 쉬어가는 사이이니 아까 말씀드린 자산들이 주목을 받는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 차트로 넘어오게 되면 앞전 영상에서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보이고 있으며, 이 달러 지지 부근이 아주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 달러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며 역 헤드앤숄더의 목선 부근인 2.23달러 부근까지 반등이 나온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해당 목선 부근에서 눌림을 받는지 완벽하게 돌파가 나오는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며, 다음 저항으로는 2.38 부근과 2.5달러 부근이 되겠습니다. 아직 완벽한 돌파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흐름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어제 나온 리플 관련 트위터 기사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두 개의 핀테크 강화된 하나의 패턴, 페이팔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2000년대 초반 이메일 기반 송금을 가능하게 하면서 전통 금융시장을 뒤흔든 1세대의 핀테크입니다. 그리고 리플, 지금은 암호화폐 XRP로 더 유명하지만 사실 이 회사도 금융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뚜렷한 미션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둘 굉장히 뭔가 비슷해 보이는데요. 둘 다 초기에는 의심스러운 외부인 취급을 받고 있고, 둘 다 기존 은행 시스템에 도전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통점 하나는 기술적으로 전 세계의 돈의 이동 방식을 바꾸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결국 페이팔은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당연하게 사용하는 결제 수단이 되었고, 심지어 나스닥에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수억 명의 사용자를 가진 기업이 됐죠. 그럼 XRP는 현재도 여전히 소송, 규제, 불확실성 이런 단어들과 함께 언급되곤 합니다. 그런데 XRP가 현재 가고 있는 길을 보면 이거 완전 페이팔의 2.0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페이팔 2.0으로 보는 이유는 외부에서 출발하는 시스템이죠. 페이팔도 처음에는 은행 시스템 밖에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리플도 마찬가지죠. 중앙은행, IMF, BIS 같은 곳과 협업을 하면서 이제는 점점 중앙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 간 송금 인프라입니다. 페이팔은 개인 간 송금을 가능하게 했으며, 리플은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간 송금 인프라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 범위와 영향력은 훨씬 더 크죠. 마지막 세 번째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시장으로 페이팔이 처음 미국 내 결제 서비스였다면, XRP는 이미 중동, 아시아, 유럽, CBDC에서 테스트에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XRP가 진짜로 주목받는 이유, 여기서 최근 뉴스 같이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베이스에서 XRP 선물 거래가 상장됐다는 소식 기억하실 겁니다.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리기 이게 단순한 거래 하나 더 생겼다, 이게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합법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고, 가격 예측, 파생상품 시장이 열리면서 전체적인 유동성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구조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가 SEC 위원장이 새로 취임을 했죠. 이 위원장 폴 애킨슨, 이 사람이 누구냐? 폴 애킨슨, 이 사람은 과거부터 시장 자율성을 강조를 하였고 암호화폐에 비교적 우호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그 말은 XRP를 둘러싼 소송과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TF 같은 상품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꼬리표에서 점점 더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페이팔 2.0 트위터로 돌아오게 되면, XRP는 지금 전 세계 금융 인프라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중앙은행과의 CBDC 협력, 일본 SBI 그룹과의 결제망 구축, 아프리카 지역 내에 송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 금융의 파이프라인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XRP가 가진 진짜 가치는 우리가 XRP를 단순히 가격이 오르네, 떨어지네 하는 관점으로만 보면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 있습니다. 기술적 가치는 초당 수천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고 에너지 효율은 매우 좋습니다. 대조권 연계성에서는 IMF, 중동은행과의 실제로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면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CBDC 플랫폼의 핵심 후보입니다. XRP는 페이팔과 비슷하게 출발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나온 뉴스들을 좀 살펴보자면 미국 오리건주 법무부 장관이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주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코인베이스가 XRP를 비롯한 30개가 넘는 코인을 증권으로 등록하지도 않고 팔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미 23년에 XRP가 연방법원에서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은 왜 또 이 문제가 나오냐? 라는 의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XRP가 증권일까 아닐까 헷갈리는 이유는 사실 단순한 논쟁이 아닙니다. 23년 뉴욕의 한 연방법원은 일반 투자자 대상 판매에서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가 될 때는 증권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이제 말을 했죠. 즉, 상황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오리건주는 이 차이를 무시해버리고 XRP 전체를 그냥 증권으로 간주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주정부가 연방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거냐라는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코인베이스 측은 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업무 책임자인 폴 그레이왈은 이미 판결 날 문제를 가지고 왜 그러냐. 오리건주의 주장을 법적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이걸 단순한 기업 소송이 아니라 미국 암호화폐 업계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XRP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XRP 커뮤니티는 크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이미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 소송은 그냥 정치적인 이슈일 뿐이라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연방 차원에서 명확한 법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XRP가 증권인가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 내에서 누가 암호화폐를 규제할 수 있냐는 권한 다툼이기도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선물거래위원회, 그리고 이제는 주정부까지 나서고 있으니까요. 결국 이 사건은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규제를 받게 될지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단순한 소송 그 이상의 의미로 봐야 합니다. 오늘 몇 가지 이슈 정리해 보았는데 복잡한 이슈일수록 차분하게 핵심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다른 코인에 비해서 우리의 리플은 항상 말이 많은 코인입니다. 아직도 말이 많다는 건 리플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가고 있다는 뜻이며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리플이 여러 방면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은 결국 실체가 있는 프로젝트를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너무 흔들리지 말고 각자의 기준과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 길을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리플 정보를 더 간편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숫자 10번 남겨주시면 제가 저희 리플 정보방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분석해서 다음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